자, 1번은 그거네. 마이너스 1하고 1에서 그래프가 끊어져요. fx 더하기 k랑 마이너스 fx로 끊어집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어떻게 끊어지냐면 fx에서 마이너스 fx로 끊어져. k는 처음에 무시해도 돼. 왜냐면 k는 높낮이를 조절시켜서 연속성에 영향을 주는 거지, 일단 접선 기울기랑은 아무 상관이 없어. 그래서 f'0이 얼마니까? f'0이 6이니까. 그 다음에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가조건을 보면 우미분계수가 존재하고 항상 음수래요. 그래서 최고창의 계수가 음수인 그래프를 선택할 겁니다. 왜냐면 얘는 요 구간만 증가하거든. 그러니까 이 구간을 없애란 얘기고, 이렇게 되면 요 두 개의 구간을 다 없애야 돼. 왜냐면 모든 우미분계수를 감소 상태로 만들어야 되니까 최고창의 계수가 양수면 골치 아파. 그래서 요 상태로 갈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어디하고 어디를 끊어요? 감소 상태니까 마이너스 1과 1 이렇게 끊을 겁니다. 마이너스 1과 1. 그치? 그럼 마이너스 1과 1을 끊어서 마이너스 1하고 1 바깥 지점은 fx 상태 그대로 두고, 뭐 높낮이는 적당히 조절할 거야. 얘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얘도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겠지. 중요한 거는 마이너스 1과 1 사이가 어떻게 끊기냐면 이런 모양으로 끊겨요. 이거 높이 생각 안 하고 그린 겁니다. 높이 생각하지 않고 뭐만 그렸냐면, 높이 생각하지 않고 그냥 모습만 그린 거야. 근데 이제 이렇게 됐을 때 뭐가 문제냐면, 우미분계수는 이쪽으로 접근할 때는 얼마든지 가능해요. 우미분계수가 존재해. 근데 여기는 지금 이렇게 되는 순간 얘 아직 높이 조절 안 한 거예요. fx 더하기 k 높이 조절을 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끊겨버리면 얘가 우미분계수가 존재하지 않게 돼요. 왜냐면 오른쪽이 뻥 뚫렸거든. 그치? 오른쪽으로 가까이 갈 때 접선을 그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을 수가 없어. 우미분계수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뻥 뚫리면.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걸 가하나를 같이 해석을 하면, 왼쪽은 떨어져도 괜찮아. 왼쪽은 떨어져도 우미분계수가 존재할 수 있는데, 오른쪽은 떨어지면 우미분계수를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저 떨어져 있는 애가 어디에 가서 붙어야 돼요? 저 밑에 가서 붙어야 돼. 그래야 우미분계수가 존재한다는 조건을 만족할 수 있어. 무슨 말인지 되지? 그럼 내가 아까 남겨둔다라고 했죠? 남겨둔다. 왜? 이 fx는 뭐를 조절하지 않은 애냐면 높낮이를 조절하지 않은 애야. 그럼 아까 말했듯이 오른쪽 미분계수를 해결하려면 얘 전체가 그냥 어떻게 되면 돼요? 내려오면 되겠지. 그래서 얘가 여기를 갖다 메꾸겠죠? 그러면 이제 해당 지점에서 우미분계수도 뭐가 돼? 해결이 돼.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럼 남은 문제 하나는 뭐죠? 다조건이겠지, 다조건. 어떻게? y는 뭐를 그었을 때? 13을 그었을 때 뭐가 돼야 돼요? 실근이 몇 개가 나와야 돼? 2개가 나와야 되지. 자, 디테일한 거를 이제 조정을 해보세요. 그러면 결론은 다시 말하면 마이너스 1과 1을 끊는 이유는 뭐예요? 그러면 이 함수는 모든 함수가 감소만 일어나야 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1과 1을 끄는 거고, 그죠? 감소만 일어나야 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1과 1을 끊었고, 그랬을 때 fx 더하기 k를 만약 조절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대충 보면, 저 뻥 뚫린 곳이 뭐가 존재하지 않는다? 우미분계수가 존재하지 않아. 그러니까 그걸 메꾸려면 쟤는 오른쪽에 가서 붙어야 돼. 그럼 그게 붙게끔 뭐를 조절해라? k 값을 조절해야 합니다. 그러면 아마 다 같이 내려왔겠지? 그죠? 디테일을 그려봐 주세요. 완성한 사람은 식을 어떻게 세울지도 한번 고민해 봅시다. 그리고 내가 변형 문제를 안 내도 되는 게 올해, 그죠? 통고 그 미적 1 시험지가 있는데 거기 변형 문제가 많이 있더라고요. 내가 가르쳐 준 거. 그래서 그냥 그거 그대로 갖다 낼게. 네. 그리고 위에다 내가 명시해 줄게. 네. 올해 시험지 며칠 안 된 거예요. 네. 족보사건 찾으면 돼. 답만 외우게? 야, 뭐가 나올지 알고 어떻게 외워? 그게 더 힘든 거 아니야?
그냥 스스로를 믿는 게 더 좋은 거 아니야? 말하지 말 걸 그랬나? 사명이라 하여금 시험대에 들게. 그러면 이 상태가 얘도 같이 내려가야죠. 그치? 자, 여기 원래 이렇게 있었거든? 근데 얘를 fx 더하기 k니까 다 같이 어떻게 돼요? 그렇지. 그럼 얘가 언제까지? 요게 딱 찰칵하고 맞물릴 때까지 내려간 거지. 그럼 얘도 이렇게 돼야겠지. 그죠? 요 상태에서 원래는 얘가 여기 없었잖아. 얘가 없었으면 우미분계수가 해결 안 되니까 얘가 fx 상태인데 쭉 내려가서 찰칵하고 맞물렸겠죠? 그럼 얘도 이렇게 같이 올라오겠지. 쉽게 말하면 요 두 개가 어떻게? 동시에 내려간 겁니다. 그치? 그럼 얘도 어떻게? 얘도 내려가고 얘는 이렇게 내려오고. 이렇게 있었지? 얘도 같이 내려와야지. 그쵸. 그럼 이렇게 됐죠? 그럼 이거 이제 지워져도 괜찮지? 그 상태에서 이제 어떤 거? 그치. 거기가 13이었겠지. 그치. 그렇게 같이 내려갔겠지. 이게 사라진 거야. 요 두 개가 이렇게 내려가서. 그럼 여기는 까맣게 색칠이 됐어야 돼. 여기도 까맣게 색칠이 돼서 이어져서, 그러면 이제 그렇게 연결시키면 이제 어떻게 돼? 두 개가 쭉 내려왔겠죠? 쭉 내려와서 어떻게 연결됐을 거냐면 얘도 이제 내려오고 얘도 내려와서 얘가 아마 요렇게 됐겠지. 뭐 디테일한 건 몰라. 요렇게 내려왔을 텐데 여기가 까맣게 색칠이 되고, 그러면 요 높이가 얼마여야만 13이어야만 서로 다른 몇 개의 교점이 생기고, 두 개의 교점이 생기겠지. 13이어야만. 그치? 그러면 모든 조건이 맞아 떨어졌고, 그러면 식은 요렇게 세울게. 얘가 마이너스 2라고 1인데 내가 이거 0x제곱이라고 강조했었거든. 0x제곱이 뭐냐면 대칭점이 y축 위에 존재하는 x야. 그럼 fx를 최고차항 계수 1이었어요? 몰라? 그럼 p 얼마? x 3승 더하기 얼마죠? qx제곱 빼기 얼마? 0x제곱이니까 없어. 그 다음에 더하기 몇 x? 6x. 그치? 그 다음에 f0 알려줬어, 문제에서? f0도 안 알려줬네? 그러면 q 그냥 이렇게 세팅해. 그럼 미지수는 뭐예요? 그러면 아까 여기 했던 거. 여기는 원래 얼마여야 돼요? 얘 마이너스 돌려서 그런 거잖아. f-1은 원래 얼마였어야 돼? 마이너스 얼마? 13. 그 다음에 얘 누구를 근으로 갖고 있어야 돼? f'x가 뭐를 근으로 갖고 있어야죠? 1과 뭐를 근으로 갖고 있어야 돼? 마이너스 1을 근으로 갖고 있어야죠. 그럼 그냥 이렇게 돌아갑시다. 어떻게? 3p에 얼마? x 더하기 1, x 빼기 1. 그래서 적분상수 해가지고 적분상수는 얼마? 마이너스 1에 13. 아니야. 미안. 그냥 아까 그걸로 해. p 얼마? 미안해요. px 3승 더하기 몇 x? 6x 더하기 얼마? q. 그럼 p를 알 수 있어. 왜 p를 알 수 있죠? f'x가 뭐를 근으로 갖고 있어야 되니까. f'1하고 마이너스 1이 얼마여야 되니까? 0이어야 되니까. 그럼 3px제곱 더하기 6x니까 나오겠지? 그러면 계산은 마무리 지어보세요. 포인트는 그걸 기억합시다. 어떤 거? 계속 감소하게 만들려면 잘라서 증가하는 부분을 잘라서 뒤집어야 되고, 그러면 뒤집은 다음에 우미분계수가 존재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까맣게 점이 뚫린 것이 오른쪽으로 가야 돼. 그 다음에 2번 한번 가볼게. 2번은 뭐예요? 그러면 유명한 방정식이죠? 항등식.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걸 조건을 만족해야 된대. 그래서 내가 x는 1일 때 당연히 어때요?
조건을 만족하지. 오케이. 그럼 x가 뭐가 아닐 때는 1이 아닐 때는 식을 바꿔볼게.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누구랑 fx 빼기 얼마? f1을 이렇게 바꿀 수 있어. x 빼기 1분의 얼마? f'의 얼마? gx. 그러면 평균 변화율과 접선 기울기가 같아진다라고 생각하면 돼. x가 1이 아닐 때는. 근데 그럼 이 의미가 뭐예요? 그러면 전에 말했듯이 어떤 점에서 접선을 그어서 다시 만나는 점이야.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를 내가 1,f1로 잡아볼게. 여기를 1,f1로 잡으면 그 다음에 x,fx를 움직여. x,fx가 움직이겠지?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이 변화율과 같은 접선 기울기를 가지는 곳이 한 군데, 몇 군데? 두 군데 생기지. 평균 변화율과 같은 접선 기울기를 가지는 곳이 두 군데 생겨. 근데 그런 애들 중에서 최소값이 2분의 5래.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gx를 연속이라고 가정을 해줬습니다. 그럼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면 그게 끝인 거야. 왔다 갔다 선택이 되지 않아, gx가. 왜냐면 왔다 갔다 하면 연속성이 깨져버리거든. 그러면 두 개 중에 왼쪽에 있는 거, 작은 쪽에 있는 거를 선택했을 때 어떤 경우에 gx가 최소값이 나오냐는 거야, 결론은. 그러면 다시 가볼게. 만약 여기 있다라고 쳐봅시다. 내가 만약 왼쪽 거를 계속 선택한다라고 합시다. x가 여기 있을 때는 같은 접선 기울기를 가지는 곳이 여기겠지? 여기 있으면 여기겠지? 여기 있으면 여기겠죠? 여기 있으면 여기겠지? 그래서 쭉쭉 하다가 어떤 순간에 경계선이 처음으로 생긴다라고 했죠? 다시 접선으로 만나는 순간 여기까지 가. 여기까지 그 같은 접선 기울기를 가지는 곳까지 gx가 움직여. 그 다음에 x를 움직여 볼게. x가 어디가 되면 이제 이렇게 되면 x, 얼마? gx가 되면 원래 여기랑 여기가 생기겠지. 근데 이제 어떻게 돼? gx가 다시 돌아가죠. 만약 gx의 움직임을 내가 밑에다 그리면 gx는 어디까지 왔다가 여기까지 왔다가 다시 돌아가. 돌아가는 길은 주황색으로 표시할게. 돌아가겠죠. 왜? 이렇게 되면 같은 기울기가 어떻게? 같은 기울기가 여기인데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여기 돌아오겠지. 저 멀리 가면 이렇게 되면 같은 접선 기울기 가진 곳이 여기인데 이렇게 돌아오겠죠. 다시 돌아가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내가 왼쪽을 선택했을 때 gx는 최소값이 아니라 뭐가 되냐면 최대값이 돼버려. 그러면 왼쪽 gx가 아니라 나는 어느 쪽 gx를 선택하라는 얘기야. 오른쪽 gx지. 그럼 어떤 지점이 이렇게 접선을 그었을 때 같은 평균 변화율과 접선 기울기가 같은 그 지점이 gx가 왔다가 되돌아가는 반환점이 돼요. 그러면 다시 볼게. 그러면 여기서 다시 그리면 자, 여기를 그냥 1, 뭐라고 생각해? F1이라고 생각을 해. 아까 말했듯이 이었을 때 두 개 나오는데 두 개 중에 오른쪽으로 할 겁니다. 그럼 X가 이쪽에 있을 때는요. 그럼 GX는 저기 있어. 왜? 같은 접선 기울기를 가진 것이 이쪽에 있으니까. 그러면 GX의 모습을 내가 나열하면 이렇게 줄어들겠죠. 그래서 어느 순간 이렇게 되는 순간 요 지점까지 줄어들었다가 그치?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 다시 어떻게 돼? 이쪽으로 늘어나기 시작하죠. 이렇게 되면 X가 여기서부터 계속 이동한다라고 생각하면 돼. 평균 변화를 측정하고 평균 변화를 측정하고 다시 측정하면 이쪽으로 다시 측정하면 이쪽으로 다시 늘어나겠지. 그럼 해당 지점이 몇 분의 몇이라는 얘기야? 2분의 5라는 얘기죠. 그치? 그래서 내가 그때 이 문제를 설명하면서 뭐라고 설명했냐면 얘가 어떤 현상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곡선과 직선에서 다루는 현상은 이런 거 안 다룬다는 얘기야. 이런 거 다루지 않는다는 얘기야. 이거 관심사 아니야. 어떤 게 관심사예요? 그러면 결국 중근이지, 그치? 이런 상황 아니면 아예 변곡 접선이든지.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공통 접선 아니면 변곡 접선만 우리의 관심사야. 나머지는 몰라. 나머지를 답으로 특정시키려면 엄청나게 많은 미지수 정보가 추가돼야 돼. 그럼 연립방정식 그 닭돼지 가간법 연습밖에는 안 돼. 문제 자체가 의미가 없어져. 그렇죠? 네. 그래서 요 상황을 봐야 됩니다. 그럼 그 다음은요. 이제 비율 관계하면 돼.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gx의 최소값이 2분의 5였지. 근데 잘 봐봐. 여기가 1이고 요 상황이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분의 5면 여기 어딘가에 있을 텐데 그 지점은 얼마? 2분의 얼마? 3이겠죠. 왜? 하나, 둘, 셋 떨어질 거거든. 2분의 얼마씩? 2분의 1?
그쵸? 2분의 1씩 떨어지겠네.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이렇게 떨어지겠지. 그럼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F' 얼마는 F' 2분의 3은 얼마란 얘기고 1이란 얘기고 이 직선 모르죠? 모르니까 그냥 적어. gx 그냥 fx gx가 아니지? fx 빼기 얼마? m의 x 빼기 1 더하기 얼마? f1은 식 적으면 얼마? 최고차의 개수 1이니까 x 빼기 1의 제곱 x 빼기 2분의 5. 그럼 모르는 문자 몇 개가 필요해요? 2개가 필요하죠? 이거 이미 쓴 거야. 이거 써서 비율관계 잡아낸 거죠. 1. 그러면 뭐가 필요해요? 밑에 정보가 하나 있네. F0이 얼마? 이제 모르는 문자가 M하고 F1 두 개죠. M, N으로 놔도 아무 상관없겠다. 그죠? 모르는 문자 MX 빼기 1로도 하지 마. 이것도 귀찮잖아. 그죠? 그냥 빼기 얼마? MX 더하기 N 이렇게 만들어버리면 F0은 얼마고 F0은 마이너스 3이고 F의 G1이 얼마고 6이고 그러면 얘는 이 정보를 이용하려면 어디로 끌고 와? 여기로 끌고 오죠. 이 연속이라는 조건이 뭐랑 이용하기가 되게 좋으냐면 연속 조건이 그 분수식이랑 연결하기가 너무 좋아. 왜냐면 연속 조건이 분모가 0이 아니어야 한다는 전제로 인해서 인수정리에 대한 단서를 주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뭐 하면 되죠? 내가 누구를 구하고 싶어? f의 g1을 구하고 싶지? 그러면 문제 맨 처음으로 돌아가 볼게. 리미트 x를 어디로 보내면? x를 1로 보내면 얘가 누가 돼? 얘가 누구랑? 리미트 x 1로 보낸 얘랑 똑같아야죠. 그럼 왼쪽은 얼마고? f' 얼마고? 1이고 오른쪽은 f'이 얼마? g1이어야 되지. 그죠? 그러면은 그러면 얘가 왜 단서가 돼요? 사명아, f'x는 몇 차 함수죠? 2차 함수죠. 그래서 내가 여러분 보고 뭐라고 했냐면 프라임을 보지 마세요. 프라임은 아무 쓸모가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내가 프라임 x를 바라본다는 거는 어떤 의미냐면 그래서 걔 양수야 음수야 그것만 따지는 거야. 프라임을 바라본다는 건. 맞죠? 함수의 진짜 본질적인 특징은 프라임에 있지 않고 걔가 몇 차 함수인지에 있어. 미적 1은 더해. 왜냐면 3차 함수인지 2차 함수인지 3차 함수면 점대칭일 거고 2차 함수면 선대칭일 거고 그럼 그 말이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적는 순간 이 프라임을 볼 때 프라임은 그래서 너 양수야 음수야 그래서 증가함수냐 감소함수냐 그게 첫 번째고 판단 기준이 그게 아니고 그거 아니고 프라임을 보면 프라임이라는 걸 보면 안 돼. 몇 차인지를 봐야 돼. 2차고 누구랑? 자 2차 함수에 그럼 2차 함수에서 뭘 보라는 얘긴데 2차 함수에서 맨날 나오는 거 선대칭밖에 없죠. 어떻게? 네모랑 뭐랑? 세모랑.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F 네모하고 F 세모가 똑같은데 프라임이 할게 2차였으니까 그러면 둘 중에 하나야. 네모랑 세모랑 똑같은지 아니면 누구든지 네모하고 세모를 더해서 2로 나눈 것이 무슨 축이든지 대칭 축이든지. 무슨 말인지 되나요? 그러면 여기서 알려줬잖아. 왜? 우리 2차 함수의 대칭축이 얼만데? 2인 거 나왔죠?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뜻이야? 1이랑 G1이랑 뭐 하든지 1이랑 G1이랑 똑같든지 아니면 누구랑? 1과 G1을 더한 것이 1과 누구를 더해서 G1을 더해서 2로 나눈 것이 얼마이든지 2차 함수의 대칭축 2든지. 그죠? 그러면 G1은 실질적으로 얼마예요? 3이겠지? 됐나요? 그럼 미지수 두 개가 해결되지? 다시 요 단계까지 왔을 때 어디까지 왔을 때? 요 단계까지 왔을 때 모르는 문자가 m하고 n 두 개까지 줄었어. 모르는 문자가 m과 n 두 개까지 줄었는데 식이 두 개가 필요한데 f0이 마이너스 3이라는 식이 하나 있고요. f0이 마이너스 3이라는 식이 하나 있고 누가 하나 있냐면 이제 f의 g1이 6이 있어. 근데 이거 아직 해석이 안 되잖아. 그럼 이 f의 g1은 6을 어떻게 해석해요? 그러면 여기로 끌고 와야 돼. 여기로. 요 분수식으로. 그래서 양변에
1을 못 구하니까 1을 극한값을 구할 거야. 그래도 되나요? 그래도 돼. 왜냐면 gx가 연속함수니까 g1 대신에 g1로 가는 극한값을 구해도 괜찮거든. 그러면 어떤 결론이 나오냐면 f'1과 g1이 똑같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f'1과 누구? g1이 똑같다. 그러면 g1은 뭔데요? 그러면 아까도 말했듯이 어떤 거? 1, 어디로부터? 1, f1로부터 집어넣었을 때 어떻게? 나오는 뭐야? 그거죠? 네. 평균 변화율이지. 그러면 1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 G1은 1이 아니라 누구다? G1은 3이다. 왜 G1은 1이 아니죠? GX의 최소값이 얼마였으니까? 2분의 5니까. 그렇죠? GX의 최소값이 2분의 5니까 GX는 2분의 5까지만 갔다 다시 돌아가. 근데 1이 G1이 돼버리면 최소값의 모순이잖아. 그러니까 G1은 선택지야. G1은 네모든지 네모 세모 똑같든지 아니면 두 개 더한 게 대칭축이든지. 그런데 G1은 뭐밖에 안 된다? 그럼 이제 3밖에 되지 않는다. 대칭축 건너편이란 얘기예요. 1이 될 수는 없으니까. 최소값 조건 때문에. 자, 건우야 힘내. 힘내. 자, 3번 갑시다. 3번. 3번 문제는 왜 그래야 되는데요? 라고 하기가 애매해.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얘는 너무 유력한 용의자가, 그쵸? 용의자가 바로 앞에 있어서 굳이 걔를 제쳐두고, 그죠? 다른 사람부터 조사할 필요가 없긴 합니다. 일단 그래프를 그려두면 그림 상황은 이거야. 어떤 상황이냐면 여기가 1이거든. 여기가 0이고 여기가 얼마? 마이너스 2였네. 그치? 이렇게 됐을 때 함수가 더 많이 떨어져야겠죠? 뭐 이렇게 떨어졌다고 쳐. 0하고 얼마? 마이너스인데 쭉 가서 이쯤 1. 이 정도까지 떨어졌다고 칩시다. 얘가 얼마냐면 1, 얼마? 마이너스 3입니다. 이쪽으로 쭉. 그러면 오른쪽에 내가 1, 그죠? 1, 이런 애를 계속 그려야 돼. 그럼 이렇게 생각해. 일부러 내가 저기서부터 그렸어. 그러면 쉽게 말하면 지금 내가 그린 함수는 미정 상태거든? 이거 어중간하잖아. 이거 답이 될 리가 없어. 그러면 이 문제를 푸는 가장 쉬운 방법은 뭐냐면 사실은 아까 말했듯이 얘가 엘리베이터처럼 하강하면서 내려와. 하강하면서 내려오는 순간에 가장 특수한 순간들 몇 개만 검토하면 돼. 가장 특수한 순간들 몇 개만. 그러면 가장 특수한 순간들 몇 개가 뭔데요? 그러면 나 같으면 어떤 거? 그쵸? 이렇게 되는 거 하나. 그치? 위에가 똑같은 거 하나. 그 다음에 뭐 하는 거 하나? 밑에가 뭐 하는 거 하나? 일치하는 거 하나. 아니면은 더 극단적인 걸 한다면 어떤 거? 여기라고 치면 누구하고 누구를 그냥 일치시켜 놓은 거. 요거 하나. 이거부터 검토했을 겁니다. 이 세 개부터. 이 하나, 둘, 세 개가 가장 유력한 검토 후보야. 저런 거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굳이, 그쵸? 네. 검토할 이유가 없어. 물론 찾으면 찾을 수는 있겠지만, 하나하나 이래서 탈락 해서 심사를 할 수는 있겠지만, 그죠? 후보자가 너무 난립하는 경우야. 내가 생각하기엔 요 세 개 정도만 검토하는 게 적당해. 그러면 결론은 뭔데요? 그러면 1보다 큰 쪽으로 가까이 갈 때, 작은 쪽으로 가까이 갈 때 뭐? 밑에 일단 가조건 해볼게. 1보다 먼 쪽으로 가까이 1로 가까이 갈 때 극한값이 존재했대. 근데 1에서 끊어졌는데 그걸 GT가 메꿨다는 얘기야. 그럼 1보다 작은 쪽으로 가까이 가볼게. 1보다 작은 쪽으로 가까이 가면 함수값은 얼마냐면 FT가 마이너스 3이 나와. 마이너스 3 더하기. 그러면 T를 1보다 뭐한 쪽? T를 1보다 작은 쪽으로 가까이 가면 만약 이 그림이라면 얘가 2가 나와. 그렇죠? 그러면 얘가 음수거든? 얘가 음수면 이미 글렀어. 1보다 오른쪽으로 가까이 갈 때 함수값은 여기 있고 2개고 2개 더하기 양수가 같을 수가 없어.
가조건을 해석한 겁니다. 가조건. 1보다 작은 쪽으로 가까이 갈 때 함수값과 1보다 작은 수평선을 그었을 때 교점 개수를 체크해서 왼쪽에서 더하고 1보다 큰 쪽으로 가까이 갈 때 함수값과 1보다 큰 쪽으로 선을 그었을 때 교점 개수를 구하면 요 지금 첫 번째 그림 같은 경우는 1보다 큰 쪽으로 그어도 교점 개수가 2개, 1보다 작은 쪽으로 그어도 교점 개수가 2개. 그럼 여기서 이미 탈락이야. 왜? 교점 개수는 2개 똑같은데 함수값이 다른데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어? 바로 탈락이지. 맞죠? 그럼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쭉 내려오다가 어떤 그림? 요 그림 하나 검토해 보면 된다는 얘기죠, 이제. 그러면 직접 찾아보세요. 2개 중에 맞는 그림이 있을 겁니다. 요 점은 얼마인데요? 그러면 요 점이 마이너스 1,1이야. 딱 공교롭게도 딱 극대값이 1이야. 그러면 네, 검토해 봐, 직접. 1보다 작은 쪽으로 가까이 갈 때 함수값과 1보다 작은 선을 그어서 나오는 교점 개수, 1보다 큰 쪽으로 가까이 갈 때 함수값과 1보다 큰 1.1 수평선을 그어서 나오는 교점 개수, 그 두 개가 똑같아야 돼. 그게 가조건이야. 그래서 2개 그림 중에서 답을 찾아봅시다. 체크를 해봐. 일단 첫 번째는 내가 커트 시켰지. 세 번째 그림도 한번 해볼까? 세 번째 그림은 어떻게 돼? 1보다 작은 쪽으로 가까이 갈 때 함수값은 마이너스 3이네. 1보다 작은 쪽으로 가까이 갈 때 교점 개수는 하나, 둘, 셋, 넷 더하기 4네. 1보다 큰 쪽으로 가까이 갈 때 함수값은 여기 똑같아야 되니까 1이네. 1보다 큰 쪽으로 접근할 때 교점 개수는 1이네. 틀렸네. 얘도 같을 수가 없네요. 마이너스, 왼쪽은 1이고 오른쪽은 2니까 같을 수가 없잖아. 그럼 얘도 탈락. 다 탈락했네. 그죠? 다 탈락했으니까 남는 건 이제 누구만? 얘만 남았네. 그러니까 미정인 그래프 하나를 미정 상태의 그래프 하나를 엘리베이터처럼 위아래로 오르락 내리락 하다 보면 결국 가장 특수한 애 몇몇 애만 집중 검토한다는 뜻이야. 그러면 지금 그럼 이제 우리가 잡은 그림이 답이 되기 위해서 아까 거는 아예 답이 안 되거든. 답이 되기 위해서 얘가 함수값이 어떤 함수값을 가져야 하고 그 다음에 나 조건도 만족하는지 따져봅시다. 그거 된 사람은 4번 넘어가도 괜찮아요.
자, 4번으로 가봅시다. 요 4번은 부등식하고 정수 조건이에요. 그러면 전에 말했듯이 그 뻔한 애가 아닌 애를 답으로 만들고 싶으면 뻔한 애, 그러니까 어떤 범위 안에서 요동치는 애지.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방금 같이 특정된 상태가 아니라 얘도 되고 얘도 되고 얘도 되는 이런 상태 있잖아. 그쵸? 세 개가 다 되는데요. 그러면 원래는 답이 아니거든. 왜냐면 이 세 개 중에 하나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운신의 폭이 있는 애들을 답으로 만들려면 엄청나게 많은 미지수 정보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를 울타리로 올가매는 거야. 정수랑 부등식 조건으로. 그쵸? 그러면 정수랑 부등식 조건으로 올가매면 겉으로 보기에는 공간을 준 것처럼 보여. 그 공간상에서 얘도 되고 얘도 되고 그러면 일반적인 논리에 의하면 답이 아니었잖아. 우리가 답으로 측정했던 애들은 어떻게? 1mm의 오차만 생겨도 의미가 확 달라지는 애들이 답이었는데 부등식과 정수 조건으로 주면 애들이 운신의 폭이 생겨. 그렇죠? 하지만 그래도 지켜야 될 건 있어.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켜야 될 건 뭔데요? 그러면 너무 마음대로 막 움직이니까 어떻게? 근이나 극값을 가지는 지점이 정수여야 해. 정수. 근이나 극값을 가지는 지점이. 근데 겉으로는 부등식으로 줘. 그러니까 부등식으로 줬다라는 얘기는 요 안에서 놀아라니까 이 안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잖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정도는 지키라는 얘기야. 어떻게? 근이나 극값은 정수여야 해. 그래서 내가 4번을 뭐라고 예전에 설명을 했었냐면 3차 함수는 반드시 근 하나는 무조건 가져야 돼. 3차 함수가 근이 없을 수는 없어. 근데 근을 통과하는 순간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두 근이 어떤 그 통과하는 그 순간의 근이 뭐 사이에 있다라면 정수 사이에 있다라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어떻게 돼? k 빼기 1이죠. k 빼기 1과 k 더하기 1이 부호가 어떻게 돼? 달라지지. 여기는 작아야 되잖아, 0보다. 그 다음에 이것도 조건을 고쳤었지. 존재하지 않는다를 대우 명제로 고치면 모든 정수 k에 대해서 뭐가 되냐면 0보다 뭐하다? 같거나 크다. f의 k 빼기 1과 fk 더하기 1이 0보다 같거나 크다로 고쳤죠. 그 다음에 이거의 원래 원형은 어디 있다라고 했어? 수열이라고 했죠. 수열이 계속 이렇게 증가하는데 수열로 쳤을 때 어떤 수열? 그 an과 an 더하기 1이 0보다 같거나 크다. 이 조건을 만족하려면 항 중에 반드시 0이 있어야 돼. 어떤 항은 반드시 0이어야 돼. 왜냐하면 이 밑에 있는 애 두 개는 음수 곱해서 양수가 될 거고 여기 있는 애 두 개는 플러스 곱해서 양수가 돼. 그러면 얘가 0보다 같거나 크다를 위협받을 수 있는 유일한 순간은 뭐냐면 경계선을 넘어가는 순간이야. 만약 이 수열이 이런 식으로 넘어가게 돼버리면 이 조건을 만족을 못해. 그러니까 이 조건을 만족한다. 이 조건 자체가 뭐냐면 어떤 거? 경계선을 넘어가는 순간이 정수여야 한다는 조건이야. 기본 메커니즘이. 그러니까 정수근, 얘를 그대로 함수로 옮기면 정수근을 가져야 되는 거지. 근데 여기서는 몇 칸을 띄워놨냐면 그 정수를 한 칸이 아니라 두 칸으로 띄운 거야. 그러면 당연한 논리로 혼자 힘으로는 커버가 안 되는 상황이 오는 거야. 왜? 방금 이렇게 두 근 사이, 정수 사이를 통과하는 순간 모순이 생겼고, 그럼 내가 뭐라고 생각해버리면, 정수를 통과했다라고 생각해버리면, 어떻게? k 빼기 1 뭐? k 더하기 1, k 빼기 2, k 더하기 2 이렇게 됐다고 칩시다. 그러면 k 빼기 3 해볼게. k 빼기 3은 음수고 k 빼기 1도 음수니까 괜찮아. 마이너스니까 곱하면 0보다 커. 근데 k 빼기 2도 괜찮아. 왜 k 빼기 2도 괜찮죠? 여기서 여기까지 k가 0이니까 얘가 음수지만 0이니까 괜찮아. 근데 문제가 생겨. k 빼기 1이 음수인데 k 더하기 1이 양수야. 그럼 안 되는 거야. 맞죠? 그러면 혼자 힘으로는 얘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와. 저 두 칸 떨어진 애를. 그러면 저 두 칸 떨어진 애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연속된 근이 돼야 돼. 예를 들어서 K랑 K 더하기를 했다 쳐볼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됐다고 쳐. 이 연속된 근은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어디 있을 수도 있죠? 여기 있을 수도 있지. 근데 이 상황부터 한번 볼게.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자, K 빼기 3부터 가볼게. K 빼기 3, K 빼기 1 괜찮지? 음수니까 해결했어. K 빼기 2는 K가 커버해줘. 괜찮아? K 빼기 1은 K 더하기 1이 커버해줘. 괜찮아. 맞죠? 그러면 K는요? 그러면 사실 제일 먼저 떠오르는 후보는
여기도 근인가야. 여기도 근인가. K 더하기 2도 근인가. 그치? 근데 얘를 막았어. 어떻게 막았냐면 문제의 조건에서 그러면 이렇게 만약 연속된 세 개의 근이 안 되는 이유를 해볼게. 연속된 세 개의 근이 왜 안 돼요? 그러면 이런 상태가 어디서 벌어졌는지 모르잖아. 그럼 대략적인 힌트는 줘야 되거든. 그 대략적인 힌트를 예로 줬어. F'-4분의 1이 0보다 작대. 그 다음에 F'4분의 1이 뭐보다 작대? 0보다 작대. 그럼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마이너스 4분의 1과 4분의 1에서 이 그래프는 계속 감소만 하고 있어. 그러면 감소만 하고 있으니까 아 가운데 있는 그는 뭐라고 간접적으로 제시해 준 거구나. 0. 그러면 제일 유력한 후보가 얘인데 마이너스 1과 0과 1인데 이쪽은 아까 말했듯이 어떻게? 0보다 작다가 아니라 아예 특정 숫자를 제시를 한 거야. 그러면 요 조건으로 내가 함수를 구했을 때 얘가 나오질 않아. 그쵸? 그래서 연속된 세 개는 안 돼. 그럼 연속된 세 개가 되지 않으면 다시 그러면 연속된 세 개를 되지 않으면 지울게. 연속된 세 개가 되지 않으면 이제 두 개 상태에서 다시 가볼게. 어떻게? 이렇게 되는데 마이너스 1과 0이거든. 그럼 이제 남은 그는 1, 2잖아.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배치를 해봐. 어떻게? 누구 해결되죠? 마이너스 3은 누가 해결해줘? 마이너스 1이 해결해주죠. 마이너스 2는 누가 해결해주지? 0이 해결해주지. 원래 마이너스 1을 해결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1이었는데 그게 안 되잖아. 자, 잡아보세요. 그러면 근을 어떤 식으로 잡으면 부드럽게 넘어가서 계속 뭐를 만들 수 있을까? 0보다 같거나 크다를 만들 수 있을까? 지금 어디까지는 해결됐어? 마이너스 3 해결됐고 해결된 애를 내가 초록색으로 동그라미 쳐볼게. 모든 정수인데 마이너스 3 해결, 마이너스 2까지 해결됐어. 이제 마이너스 1과 0을 해결해야 돼. 아, 마이너스 1도 해결됐네. 왜? 마이너스 1도 왜 해결됐죠? 마이너스 1이 뭐니까? 0이니까 옆에 있는 애가 뭐든지 아무 상관없잖아. 해결됐네? 그치? 그러면 누구도 해결됐죠? 0도 해결됐네? 그럼 이제 누구 해결하면 돼? 1을 해결하면 되죠, 1을. 자, 1, 2를 갖다 집어넣어 봅시다. 마이너스 3 해결됐고 0보다 같거나 크니까 마이너스 2가 해결됐고 마이너스 1, 0까지도 해결됐어. 1이 어디로 가야 할까? 예를 들어서 1이 여기로 오면 어떻게 되죠? 1이 여기로 오면 어떻게 돼? 1은 해결돼. 0이 누구까지 책임져줘? 2까지 책임져 주지. 0이 2까지 커버하잖아. 근데 1부터 어떻게 되기 시작해, 다시? 안 되지. 그죠? 그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야? 어떻게? 커버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빨리 경계를 넘어가야 돼. 그죠? 내가 책임질 때, 내가 너 책임질 수 있을 때 빨리 경계선을 넘어서 양수로 넘어가, 이 뜻이야. 그죠? 그럼 마이너스 1이 책임져 주는 애가 누구니까? 1이니까, 그쵸? 넘어가 버리면 0부터 어떻게 돼, 이제? 0이 2까지는 책임질 거 아니야. 그럼 1부터는 이제 자생력을 가지는 거야. 왜? 1부터는 나는 알아서 이제 양수니까, 어떻게? 계속 이제 쭉 양수가 유지가 되겠지. 근데 이제 0에서 근을 가지는 그림이 이거 하나 말고 더 있지. 어떤 그림이 하나 더 있죠? 연속된 근 0, 1 가지는 거 하나 더 있지. 그러면 이 방향과 반대 방향에서 1이 발생하겠죠. 방향과 0이 책임져 준 애가 누구? 마이너스 2가 나 책임져 줘 하면 오케이, 내가 책임질게. 0이 0보다 같거나 큰 걸 만들려면, 그치? 그러면 마이너스 1이 내가 책임질게. 맞죠? 마이너스 1은 내가 책임질게. 1이. 그치? 그러면 0은 0, 1부터는 이제 자생력을 갖겠지. 그러면 요 근 하나는 알파는 뭔지 모르지만 0과 마이너스 1 사이에 와야겠죠. 그럼 두 개 중에 고르라는 얘기야, 이제. 이해됐나요? 근데 이 문제는 뼈대가 더 중요해. 어떤 거? 부등식과 구간과 정수 조건을 주면 반드시 어떤 거? 근이나 극값이 정수여야 해. 근이나 극값이 정수. 그걸 가지고 한 거고, 이 문제가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근데 근이 정수라는 조건에 한 명 갖고는 책임을 못 져. 두 명이 책임지는 거야, 두 명이. 두 명이 어떤 식으로 책임져? 경계선을 넘어가는 그 순간을 다 책임져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되죠? 모든 정수에 대해서.
그러면 경우가 너무 많으니까 왜? 이렇게 책임질 수 있는 함수가 여기뿐이야?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수없이 많은데? 맞죠? 그러니까 특정 지어준 거지. 어떤 곳에서 0을 중심으로 해서 연속된 근이 있는 상황으로 해결을 하라고 특정을 지어준 겁니다. 그리고 왼쪽 오른쪽 중에 그럼 누가 맞아요? 그러면 그건 얘가 책임진 거야. 마이너스 4분의 1이. 왼쪽 오른쪽 중에서. 둘 다 조건을 만족해. 부등식 조건은. 그럼 이제 노가다 하면 돼. 자, 된 사람은 5번을 한번 잡아보세요. 5번에 이제 표현을 읽어봐. 이게 무슨 표현일지. 오 번에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모든 정수 K에 대해서 최대값도 없고 최소값도 없대.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대놓고 얘기할까? 우리는 이제 알고 있죠? 아, 이거 근이나 극값이 정수여야 하는구나 라고 알고 있지만, 그치? 그래도 확인만 해볼게. 그냥 내가 이렇게 해서 대충 절대값 씌워볼게. 그런 다음에 예를 들어서 여기가 1, 여기가 2라고 생각해봐. 그럼 1부터 2까지 이렇게 커팅이 되는데 최대값이 존재해버려. 그럼 안 돼. 무슨 말이냐면 모든 정수에서 구간을 끊으면 최대값도 없고 최소값도 없어야 돼. 근데 저렇게 끊어버리면 어떻게 돼? 최대값이 생겨버리잖아. 그럼 안 돼. 그러면 반대로 이 뾰족점 볼까? 이렇게 말 그대로 이렇게 뾰족점이 있는데 여기가 정수 K고 여기가 K 더하기 1이라고 생각해봐. 그러면 걔도 안 돼. 왜 안 돼요? 최소값이 있어버려. 그럼 그것도 안 돼. 그럼 최대값도 없고 최소값도 최대 최소가 둘 다 없으려면 결국 어떻게 되는 지점? 저 뾰족점과 극값들이 다 뭐여야 해? 정수여야 해. 그쵸? 그러면 실제 한번 해볼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만들어봐. 내가 여기를 0, 1, 2, 3 이렇게 만들었다고 해보세요. 자, 0부터 1까지 최대 최소 없잖아. 맞죠? 그 다음에 1부터 2까지 최대 최소 없죠. 2부터 3까지 최대 최소 없지. 3부터 4까지 없죠. 계속 없지. 계속 없지. 계속 없지. 무슨 말인지 돼요? 그럼 이 말은 결국 정수 조건을 이용해서 최대값과 최소값이 존재하는 상황이 어디냐면 극대라는 봉우리랑 극소라는 그 계곡인데 그거를 정수 조건을 이용해서 넘어가야 돼. 그럼 넘어가려면 해당 부분이 정수일 수밖에 없어. 거기까지도 됐죠? 그치? 그러면 첫 번째 얻은 결론은 뭐다? 아, 얘는 극대, 극소, 극값 가지는 지점도 다 정수고 뭐도 정수여야 한다? fx가 0이 되는 그 뾰족점도 정수여야 한다. 근데 문제에서 뭘 알려주냐면 f'0이 얼마라고? 마이너스 9라고 알려줘. 그래서 내가 이렇게 적어볼게. fx는 x 세제곱에 최고차의 계수 1이었으니까 ax 제곱에 빼기 9x에 더하기 b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 얘가 미분했을 때 3x 제곱 더하기 얼마? 2ax 빼기 9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 결정적인 단서가 나와. 그리고 이 결정적인 단서를 어떻게 생각해내요? 그러면 우리가 정수 조건을 줬을 때 우리가 정수 조건을 풀어내는 방법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부등식하고 부정방정식밖에 없어. 부등식과 부정방정식. 그렇죠? 그러면 얘가 왜 부정방정식이 돼요? 그러면 f'x가 두 근을 가지는데 다 정수근을 가지거든? 근데 정수근을 가지는데 두 근의 곱이 얼마가 나와? 알파 곱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3이 나오지. 그러면 얘는 두 가지밖에 없어 이제. 마이너스 1과 뭐든지 3이든지
마이너스 3과 1이든지 그럼 두 개 중에 고르라는 얘기야. 그럼 두 개 중에 뭘 골라요? 두 개 중에 뾰족점도 정수가 되게 하는 애가 누구냐는 거야. 그쵸? 정수야. 결국은 다 하나하나 해봐야지. 이제 시행착오를 해봐야 돼. 알파, 베타를 그 다음에 추가적인 조건이 있었지? 추가적인 조건이 뭔데? F 안에 마이너스 B 집어넣었더니 다시 0 되는 거. 그치? 그러면 실제로 알파를 마이너스 1로 잡고 알파를 3으로 잡고 A 값 구하고 A 값 구하면 마이너스 B 집어넣어서 0 되게 하면 B 값 구하고 그쵸? 그럼 마이너스 B가 근이어야 되는데 마이너스 B가 정수여야 돼. 그렇게 되는 애를 고르라는 얘기야. 시행착오를 하나만 해보세요. 아무거나 찍어서 해봐. 찍어서 모순이 나와도 오케이. 그쵸? 나머지는 집에 가서 하고 답이 나와도 오케이. 답이 나오면 집에 가서 모순인 걸 한번 확인하고 둘 중에 아무거나 하나 찍어서 해보세요. 마음에 드는 거. 마이너스 1과 3, 마이너스 3과 1 마음에 드는 숫자 조합 하나 찍어서 진행시켜봐. 그래서 뾰족점도 뭐가 되도록 뾰족점도 정수가 돼야 돼. 아니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할게. 뾰족점도 정수고 세근의 곱도 알파, 베타, 감마 세근의 곱도 값이 나와야 돼. 마이너스 1 곱하기 3 곱하기 뭐 그쵸? B 해서 세근의 곱 마이너스 B가 돼야 돼. 자, 넘어가 볼게. 6번. 확인해 봐봐. 네. 자, 6번은 뭐냐면, 그겁니다. 접선 가장 전형적인 문제지. 0,t를 지나고 접하는 모든 직선의 개수를 어쩌고저쩌고 한대. 그러면 접선 문제는 볼 것도 없어. 무조건 접점부터 잡아야 돼. 접점이 없으니까 내가 접점을 알파 세제곱에 빼기 A 알파 제곱 더하기
3알파 빼기 5라고 접점을 잡을 겁니다.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을 만들 거예요. 접선의 방정식을 만들면 3알파 제곱 빼기 2a 알파 더하기 3에 x 빼기 알파에 더하기 알파 세제곱 빼기 a 알파 제곱 더하기 3알파 빼기 5가 돼. 얘가 접선의 방정식인데 이 접선의 방정식이 0,t를 지난데 x에다 0 집어넣고 y에다 t 집어넣겠지? 가장 전형적인 메커니즘입니다. 어떻게? 접선의 방정식을 만들고 그 접선의 방정식이 어떤 특정한 점을 지난다라고 하면 원래 직선이었던 애가 방정식으로 바뀌어. 어떤 방정식으로 바뀌냐면 접점 알파와 t에 관한 방정식으로 바뀌어. 그래서 접점 알파와 t에 관한 방정식으로 바뀌는데 0이니까 곱할게요. 마이너스 2 알파 세제곱 더하기 a 알파 제곱 빼기 3 알파 빼기 더하기 3 알파는 사라지고 빼기 5 접점 알파에 관한 방정식으로 바뀌어.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알파가 접점이기 때문에 얘가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다는 얘기는 접점도 세 개가 있다는 얘기야. 그쵸? 그럼 문제에서 이제 다시 볼게. 문제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접선 개수를 ft라고 하거든. 서로 다른 모든 직선, 접하는 직선의 개수가 ft인데 ft는 접선 개수니까 접선 개수는 접점 개수라고 봐도 돼. 결국 ft는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되냐면 내가 뭐 h알파라고 잡읍시다. h알파가 뭐라고 한다면 마이너스 2 알파 세제곱 더하기 a 알파 제곱 빼기 5라는 함수라고 한다면 t 값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접점의 개수가 바뀌고 접점의 개수가 바뀌면 ft의 개수가 바뀌어. 그러니까 ft는 아무리 해봐야 결국 몇 분이야? 1, 2, 3분이야. 왜? 1개, 3개, 2개 이런 거밖에 없을 거거든. 근데 합성함수를 만들어 놨습니다. 합성함수. G 안에 ft를 집어넣어 놨지? 아니, GT 자체가 F 안에 FT가 들어갔는데 얘의 치역이 1보다 크고 하나래. 그럼 FT가 뭔데요? 그러면 결국 F 안에 얼마? 1, 2, 3이야. 그러면 F 안에 1을 넣어도 2를 넣어도 3을 넣어도 F1, 2, 3이 뭔데? T가 1일 때 접점 알파의 개수, T가 2일 때 접점 알파의 개수, T가 3일 때 접점 알파의 개수인데 그게 일정해야 돼. 그러면은 일정하려면 2는 안 돼. 왜 안 돼요? 그러면 교점 개수가 2개가 나오게 하는 위치는 2개뿐이거든. 그러면 그쵸? 그럼 하나나 3이어야 되는데 1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1도 아니야. 그럼 3이야. 그럼 부등식이야. 그죠? 왜? 부등식 밑밥을 대놓고 깔고 가잖아. A는 자연수라고 두째 줄부터 나오잖아. 그러면 얘는 어떤 부등식이에요? 그러면 1, 2, 3을 넣어도 교점 개수가 3개로 일정하게 유지가 돼야 되니까 y는 1, y는 2, y는 3을 넣어도 즉 y는 3. 쉽게 말해서 극대가 뭐보다 크다? 3보다 커야 한다. 극소는 1보다 뭐 해야 한다? 작아야 한다. 요 두 가지 조건을 해야. 다녀오세요. 이해됐어요? 다시 설명할게. 괜찮아. 네. 그게 뭐냐면, 접점까지는 이해했나요? 그치? 그러면 접선의 방정식을 만들어. 거기까지도 됐어요? 그러면 접선의 방정식에다가 내가 t하고 x에다 0 넣고 t를 넣으면 얘가 방정식으로 바뀌어. 그치? 정확히 표현하면 접선의 방정식이라고 하면 헷갈리. 접선이지. 원래 접선이었거든? 어디에서? 알파, f 알파에서의 접선이었는데 그 접선이 x는 0을 집어넣었을 때 y가 t가 나온다라고 하면 방정식으로 바뀌어. 직선이 방정식으로 바뀌는데 그 방정식이 t와 알파에 관한 방정식이야. 근데 알파는 뭐냐면 접점의 x좌표가 그럼 여러분 접선은 접점 개수에 따라 접선이 결정돼.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한 점이 있는데 내가 접선을 3개 그을 수 있거든. 이런 식으로 3개 그을 수 있는데 접선을 3개 그을 수 있으려면 접점도 몇 개가 존재해야 되냐면 3개가 존재해야 돼. 즉 접선 개수와 누구는 완벽하게 일치하냐면 접점의 개수가 완벽하게 일치해. 접점 개수가. 근데 접점이 누구냐면 알파야. 그럼 알파의 개수가 곧 접선 개수야. 근데 알파는 방정식이거든. 알파에 관한 3차 함수가 그려지고 알파에 관한 3차 함수가 그려지면 알파에 관한 3차 함수에서 t가 어딘가에 있겠지. 그래서 그러면 t가 그려졌을 때 만나는 교점이 이 방정식의 해잖아.
그지? 그러면 얘가 하나면 결국 접점이 한 개라는 얘기야. 만족하는 접점이 0,t에서 그을 수 있는 접선 개수가 하나라는 얘기야. 접점이 하나니까. 그러면 그런 접점의 개수, 접선 개수를 ft라고 하는데 ft는 3차 함수에 그을 수 있는 접선의 개수는 맥시멈이 1, 2, 3뿐이야. 그러면 gt라는 함수는 f에 ft를 합성하니까 ft는 뭔진 모르지만 1, 2, 3이 나오는데 합성 함수의 결과가 1보다 크면서 일정해야 돼. 근데 1보다 크면서 일정한데 2는 불가능해. 왜냐면 2는 나오는 높이가 딱 몇 개뿐이니까. 2개뿐이니까. 3개가 다 일정하려면 1이 아니니까 이제 셋 다 3일 수밖에 없어. F1이 3이라는 건 뭐예요? 그러면 요 마이너스 2알파 세제곱 더하기 A알파 제곱 빼기 5라는 3차 함수가 있는데 내가 Y는 1을 그어도 교점이 3개가 나와야 돼. 2를 그어도 3개, 3을 그어도 3개가 나와야 돼. 그러려면 누구의? 네모친 함수의 극대가 뭐보다 크고 3보다 크고 극소는 1보다 작아야 돼. 그거 확인하라는 얘기야. A는 자연수니까 그 조건 안에 들어가는. 그쵸? 포인트는 뭐다? 접점 개수가 접선 개수고 접선의 방정식에 어떤 특정한 점을 대입하면 그거는 접점 알파에 대한 방정식으로 바뀌어. 접점 알파에 관한 방정식의 개수가 접선 개수야. 됐나요? 네, 된 사람은 알아서 8번부터 합시다. 8번 보고 있어주세요. 시간 줄 테니까 마무리 지어보세요. 자, 내가 8번을 왜 먼저 해보자라고 했냐면 8번이 샌드위치의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샌드위치의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 8번이. 그럼 샌드위치의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라는 게 뭐예요? 그러면 문제를 처음에 볼 때 아웃라인을 보는 게 중요해. 자연수 나왔네? 그러면 부등식 조건이나 정수 조건, 부정방정식이 필요할 텐데, 그리고 상상을 하는 거지. 문제를 봤을 때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거라고 미리 예상을 해봐야 돼. 근데 지금 얘는 끝에 봤더니 최소값이라는 말이 나오고 k 플러스 1의 최소값. 그러면 뭘 상상할 수 있냐면 미지수는 몇 개까지만 줄어들겠다. 한 개까지만 줄어들지 더 이상은 줄어들지 않겠다라는 걸 상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러면은 미지수 1x3승이니까 봐봐, fx3승은 x3승인데 이렇게 잡진 않을 거지만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인데, 그러면 문자가 한 개까지 줄어들어야 하고 부등식이 필요하고, 그럼 문자가 한 개까지 줄어들려면 몇 개의 식이 필요하냐면 2개의 식이 필요해. 2개의 식. 근데 부등식은 대충 보여. 부등식은 왜 대충 보여요? 그러면 가조건에서 실수 전체 집합에서 증가하고 미분 가능하다 증가하려면 부등식이 필요하잖아. f'x가 0보다 같거나 크다라는. 그죠? 대충 감이 왔어. 근데 문제가 뭐냐면 2개의 식을 잡아내야 돼. 그럼 2개의 식이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fx에 대해서 확정된 정보 2가지가 필요해. f0은 4다. f'0은 7이다. 그치? f3은 2다. 확정된 정보가 2가지가 필요한데, 지금 나 조건을 보면 부등식만 2개를 줬어. 부등식만. 나한테 필요한 건 뭔데? 나한테 필요한 거는 확실한 정보 2가지인데 확실한 정보 2가지는 안 주고 뜬금없이 뭐만 줬다? 부등식만 2개 줬지. 근데 그 부등식이
모든 범위에서 성립하는 부등식이야. 그럼 얘는 샌드위치밖에 없어. 부등식을 통해서 어떤 특정 정보를 전달하는 방법은 샌드위치가 유일해. 그리고 샌드위치도 두 개가 있어. 어떻게? x가 2보다 같거나 작다, x가 2보다 같거나 크다. 샌드위치예요. 유명한 샌드위치. x 빼기 2의 제곱이 뭐보다? 0보다 같거나 작다. 샌드위치 두 개예요. 이 두 개 중에 하나야. 그러면 파리 갔어? 네, 돌아다니고 있더라고요. 네, 내가 저쪽으로 바람을 열어서 유혹해줬는데 애가 아직, 네, 머리가 좋은 파리는 저기 달라붙어. 진짜야. 파리 중에 빨리 달라붙는 애가 있으면 내가 빨리 열어주면 나간단 말이야. 네. 가볼게. 그러면 GT를 그려볼게. GT는 어떻게 그려져요? 그럼 이렇게 그려져요. 2분의 K를 지나고 여기가 K, K고 오른쪽으로 뭐 계속 증가하겠지 뭐. 그냥 대충 그려도 돼.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그래프가 네모의 절대값 더하기 뭐야? 네모 그래프야. 그치? 그러면 네모의 절대값 더하기 네모 그래프는 뭔데요? 그러면 얘가 양수면 2배. 그냥 한글로 고칠게. 양수면 2배고 음수면 0이야. 그래서 여기다 그리면 0하고 1이니까 얘는 어떤 상태가 될 거냐면 양수면 2배. 그 다음에 음수면 0. 그래서 요렇게 요 상태로 갈게. 얘가. 맞죠? 그치? 그러면 잘 봐봐. 아까 우리 뭘 구한다고 했죠? 샌드위치를 구하고 있잖아. 그럼 샌드위치를 구하는데 이 그림을 그리고 있으면 안 돼. 샌드위치를 구하는데. 샌드위치는 아까 말했듯이 무언가가 같거나 무언가나 커야 되잖아. 그러면 검토해 봐야 되는 그림은 무슨 그림이냐면 어떤 그림? 이런 그림을 검토해 봐야 돼. 아니지. 이것도 하긴 해야 되네. 샌드위치니까. 자, 얘 검토해 볼게. 무슨 말이냐면 이 두 개를 내가 곱하기 해서 그릴 겁니다. 곱하기 해서 그려. 많이 했죠, 우리? 곱하기 해서 그릴게. 어떻게? 0이랑 1이랑 2분의 K랑 얘가 GT인데 이 GT에다가 요 곱하기 요 두 개 노란색 그래프를 곱한다고 합시다. 그럼 곱하기 해서 밑에다 그리면 여기가 0이니까 여기 0 찍힐 거고 여기가 0이니까 0 찍혀. 계속 0이야. 두 개 곱하기 한 걸 주황색으로 그릴게. 0 찍히고 0 찍히고 이렇게 0이야. 그 다음에 요 사이는 여기는 2분의 파이에서 다시 0이 되는데 양수고 음수니까 음수고 이쪽은 노란색도 양수고 양수니까 계속 양수, 이쪽은 양수 음수니까 계속 음수. 그러면 내가 0, 1 어떻게? 2분의 K 이렇게 잡았습니다. 탈락이네. 왜 탈락이냐면 첫 번째 부등식은 뭘 만족해야 되냐면 0부터 어디까지? 임의의 x까지 누구랑? GT랑 누구랑 곱해서 노란색 함수를 곱해서 GT랑 노란색 함수를 곱해서 뭐가 나와야 되는데 적분값이 항상 0보다 같거나 커야지. 그치? 그럼 내가 전에 뭐라고 했죠? 적분 들어갈 때 적분에서 적분하는 경우가 진짜 의외로 없어. 적분을 들어간다 그러면 대칭성 적분 아니면 노가다야. 노가다. 어떻게? 계산 마무리하는 거. 그쵸? 적분을 하지 말고 요 두 개 함수, 이 함수를 봐. 요 함수를 그릴 수 있어. 그러면 그렸을 때 이렇게 나타나면 어떻게 돼? 0부터 모든 x에 대해서 함수값이 양수여야 되는데 여기까지 적분하면 음수가 되죠? 그럼 아니야. 그러면 얘가 오른쪽으로 가야 된다는 걸 뜻해. 그쵸? 0,1이. 자, 그러면 지금 내가 했던 방식대로 요 노란색 함수를 이번엔 어디 그려서? 이렇게 그려서 두 개를 곱셈 함수로 그려보세요. 조건을 만족하는지 봐봐. 똑같은 방식으로. 그려봐봐. 두 개를 곱하기 해서 그려. 그러면 0 찍고 여기 0 찍고 직선 유지되는 계속 0이고 쭉 올라가고 쭉 내려오죠. 0, 1 만족하네요. 만족하는 거 보이나요?
만족했지? 그럼 내가 이제 뭐라고 잡을 수, 2분의 K가. 그럼 이제 내가 뭐라고 적을 수 있냐면, 2분의 K는 누구보다는 작아야 되는구나. 1보다는 작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잡을 수가 있어. 2분의 K는 뭐보다는 작아야 된다? 1보다는 같거나 작아야 된다. 그러면 지금 내가 몇 번째 부등식을 해석한 거냐면 이게 첫 번째 부등식을 해석한 거거든? 그럼 이제 몇 번째 부등식을 해석해야 돼요? 두 번째를 해석할 때 의도된 행동을 해야 돼. 의도된 행동. 그럼 의도된 행동이라는 게 뭔데요? 그러면 나는 이 문제를 뭐라고 생각을 했고 샌드위치라고 생각을 했고 두 번째 그림을 해석할 때 그죠? 그냥 해석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2분의 K가 1보다 같거나 크다라는 것이 두 번째 조건에서 나오나라는 의도를 가지고 해석을 해야 돼. 그치? 그럼 두 번째 함수에 곱해지는 함수를 내가 파란색 함수라고 해볼게. 그럼 파란색 함수는 뭔데요? 그러면 절대값 빼기 그거네. 어떻게? 네모 절대값 빼기 네모네. 그래서 양수면 0이고 음수면 마이너스 2배야. 그러면 내가 그려야 되는 여기다 GT가 곱해지겠죠? GT가 곱하기 되는 함수는 어떻게? 마이너스 2하고 1인데 양수면 0이고 음수면 마이너스 2배가 되는 그래프야. 그러면 아까랑 우리 했던 것처럼 다시 또 똑같은 방식으로 GT가 어떤 그래프인데 GT는 뭐 대충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겠지. 2분의 K고 자 마이너스 2랑 이 그래프를 여기다 배치시키는데 어떤 거 의도된 행동을 하라는 게 무슨 뜻이죠? 내가 원하는 정보가 뭐야? 내가 의도하는 두 번째 정보는 2분의 K가 1보다 같거나 크다라는 얘기거든? 그러면 여기서 1이 있잖아. 그렇지? 여기서 1이 있으니까 이 1이 2분의 K보다 같거나 큰 쪽으로 되게끔 그래프를 어떻게 한다? 그려서 확인한다. 아니면 반대도 괜찮겠지.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어. 왜 0은 무시하나요? 샌드위치 때문에 무시하는 거야. 샌드위치라는 거는 2보다 같거나 크다, 2보다 같거나 작다가 나와야 되거든. 가나 조건에 나오는 공통된 숫자가 뭐냐는 거야. 가나 조건에 나오는 숫자는 마이너스 2하고 1이고요. 나 조건에 나오는 숫자는 마이너스 2하고 1이고 가 조건에 나오는 숫자는 0하고 1이야. 그러면 샌드위치는 당연히 어디서 생겨? 여기서 생겨야지. 내가 예상을 샌드위치라고 했다라면. 무슨 말인지 돼요? 샌드위치는 똑같은 숫자를 두고 같거나 크고 같거나 작아서 그거밖에 안 되는 걸 예상하는 거거든. 이해됐어요? 자, 두 번째 거 확인해 보세요. 그림을 그려. 곱하기해서 그림을 그려. 어떻게? 내려 그으면 되죠. 내려 그어서 1 이후는 다 0이고 마이너스 2 이전으로도 다 0이고 요 사이는 뭐가 나오고 음수가 나오고 요 사이는 양수가 나오고 여기가 1 여기가 얼마? 마이너스 2분의 K. 그러면 나 조건은 달라. 시작 지점이 0이 아니라 어디죠? 3부터. 나 그림 잘못 그린 거 아니야? 그러면 3부터 모든 이렇게 위로 올라오면 안 되는데. 그리고 얘 틀렸네. 그쵸? 얘 틀렸네. 내가 처음 조건을 잘못 적었구나. 처음 조건이 뭐죠? 이 조건을 2분의 K가 그쵸? 요 조건이 요게 맞았었지. 그럼 2분의 K가 1보다 어때야 되니까? 작아야 되니까 두 번째 조건은 2분의 K가 1보다 어떤 거? 작은 쪽에 있는 걸 찾아야 되네. 2분의 K가 1보다 내가 뭐 삽질했죠? 뭔가 이상한데? 그림이 이게 나오면 안 되는데? 아까는 이게 안 나왔는데? 한 번만 떨어져야 되는데? 잠시만요. 저 그림은 맞아요. 0보다 같거나 클 때 무조건 양수 나왔지? 그치? 그러니까 야 이걸 왜 이렇게 적었어? 2분의 그치? 누가 커야 돼? 2분의 K보다 누가 커야죠? 그러면 잘못 잡았네. 그쵸? 요 조건이 여기서 성립하니까 그러면 우리는 2분의 K가 1보다 작았으니까 여기서는 뭐를 찾아놔야 돼? 2분의 K가 1보다 뭐 한 거? 1. 그럼 2분의 K가 1보다 큰 쪽에 있으니까 이 그림이 아니네. 그래야 되는 그림은 요런 그림이네. 무슨 말인지 됐나요? 네, 다시 그려봐 주세요. 이건 어쨌든 그러면 틀린 예시로 어떻게? 2분의 K가 1보다 큰 쪽에 있는 거. 그러니까 모자가
이렇게 되는 그림을 그려서 곱해서 그려야지. 얘는 답이 안 나오잖아. 3부터 뒤로 적분해버리면 여기서 음수가 떠버리잖아. 그쵸? 확인해 봐주세요. 확인된 사람은 최소값 이제 마지막 해결하면 됩니다. 곱하기해서 그려볼게.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되는 그래프여야 되네.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2, 여기가 얼마? 1, 2분의 k. 그래서 곱하기로 그릴게요. 그리면 어떻게 0? 요 1 이후로는 다 0. 마이너스 2 이후로도 다 0. 그 다음에 어디서부터 어디는? 1부터 음수. 이렇게 되는 그래프겠네. 그치? 그러면 얘를 어디서부터 적분해도 3이 어디건 상관없어. 적분해도 오케이. 적분값 뒤로 적분하는 거니까 다 양수가 뜨네. 그러면 여기서 나온 조건은 2분의 k가 뭐보다 같거나 크다? 1보다 같거나 크다. 그러면 결론을 내립시다. 그러면 2분의 k가 1이지 결국. 2분의 k가 1이면 k는 얼마고? k는 2고 그러면 두 가지 정보가 동시에 떠. 여기가 2,2거든. 그러면 fx 3차 함수는 2여야 하고 f'2는 얼마여야 되고 2여야 되고 그럼 부등식 하나만 있으면 되네 이제. 네. 네. 이거? 요 그림? 이렇게? 부등식 잘못 썼나요? 나 또 잘못 적었어? 부등식? 이럴 때는 그 달을 봅시다. 달.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뭔지 알겠죠? 부등식은 나도 잘 모르겠어. 하면 돼. 아니 그냥 달은 뭐야? 결국 달은 뭐죠? K가 뭐인 걸 알고 싶은 거죠? 그치? 아니 그 뜻이 아니라 너 국어 못하지. 그 손가락을 보지 말고 달을 보라고. 달을. 사명아 달을 보라고 달. 손가락을 보지 말고 그죠? 손가락을 보지 말고 달을 보면 달이 K가 2라는 얘기입니다. 손가락은 얘 누가 큰지 나도 헷갈려. 그죠? 그림은 알아서 각자 그리세요. 의도는 K가 얼마라는 거? 2라는 거. 그러면 F2가 2고 그러면 은열이 해결돼요? 네, 부등식은 네가 열심히 다시 그려보세요. 어차피 샌드위치야. 네, 샌드위치고 F2가 2고 F'2가 2입니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 정보 하나 이제 남았어. 뭔데요? 그러면 K가 2인 거 알았으니까 어떻게? G3의 함수값이 뭐면 돼? 최소면 되죠. 이건 누르면 돼, 아까 증가해야 했잖아.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얘가 이렇게 되면 돼, 안 돼? 안 되죠? 어디까지 누를 수 있어? 이렇게 되면 커지잖아. 언제까지? 접선 기울기가 뭐가 되는 순간까지? 0이 되는 순간까지 누를 수 있어. 그러면 그냥 대놓고 삼중근을 가질 때가 그냥 최소라고 보면 돼. 경계선상 삼중근을 가질 때가 그냥 최소야. 네. 그 다음에 앞에 7번. 요거 계산은 집에 가서 마무리 해보세요. 자, 7번은 평균 변화율로 해석해도 되고요. 그치? 평균 변화율로 해석해도 되고 방정식으로 해석해도 돼요. 직선으로 해석해도 돼. 요번에는 직선으로 해볼게. 그러면 그게 문제마다 달라. 아까는 평균값 정리를 이용하기 너무 좋은 형태였거든. x 빼기 1분의 fx 빼기 f1이 어떻게? 뭐 f'의 gx 아예 대놓고 평균값 정리였으니까 그지? 이걸로 간 거고 얘 같은 경우는 내가 이렇게 잡을게. gx가 0이 된다라고 하면 fx 빼기 x 빼기 얼마? 빼기 ft에 더하기 t가 0이거든. 그럼 내가 이렇게 풀게. fx는 어떻게 돼요? x 더하기 얼마? t, x 빼기 t 넘기면서 이걸 이렇게 적어버릴게. 1 곱하기 x 빼기 t에 더하기 ft. 그러면 이 방정식을 해석하면 fx하고 t, ft에서 기울기
직선을 그어서 생기는 교점이야.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요게 fx라고 쳐. 내가 여기다 뭐를 잡아? t, ft를 잡아. 그런 다음에 기울기가 뭐인 선을 그어? 1인 뭐를 그어? 직선을 그어. 그게 요거야. 그게 누구랑? fx랑 생기는 교점의 개수를 뭐라고 하자? ht라고 한대요. 그치? 그러면 t보다 작을 때는요. t보다 작을 때는 t가 여기니까 t보다 작을 때는 여기겠지? 여기서 다시 기울기가 1인 직선을 그어. 3개네. t보다 클 때는 여기겠지? 여기서 기울기가 1인 직선을 그어. 3개지. 그러면 연속이지 당연히. 근데 가조건을 봐봐. 가조건에서 뭐라고 나왔냐면 마이너스 1과 1에서 가까이 갈 때와 마이너스 1, 1인 지점의 갭이 2개 차이가 났대. 그럼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마이너스 1과 1에서 불연속이 나왔다는 얘기고, 그럼 불연속이 나왔다는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 불연속은 언제 생기는데요? 그러면 접선 상황에서 생기거든. 그럼 불연속은 언제 생긴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1, f 마이너스 1에서 내가 기울기가 1인 직선을 그었더니 걔가 접선이어야 돼. 그래야 불연속이 생겨. 그 다음에 1, f1에서 내가 기울기가 1인 직선을 그었더니 걔가 뭐여야 해? 불연속이어야 돼. 무슨 말인지 됐나요? 그러면 내가 제일 먼저 떠올린 그림은 뭐냐면 혹시 요건가? 요건가? 이런 식으로. 그치? 서로 다른 각각 마이너스 1과 1에서 기울기가 1인 접선을 가지는 상태를 생각을 해봤어. 근데 잘 봐.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여기가 1인데, 자, 마이너스 1보다 왼쪽에서 잡아서 그려. 2개지 교점. 마이너스 1에서 그려. 교점 몇 개죠? 그러면 2 빼기 1은 뭐밖에 안 돼? 1밖에 안 돼. 여기서 몇 개였는데? 차이가 갭이 2였지. 그 다음에 다시 여기도 1도. 여기는 몇 개죠? 4 빼기 얼마지 여기는? 3. 얘도 몇 개밖에 안 돼? 1밖에 안 돼. 그럼 아니잖아. 그리고 얘를 고르면 안 돼. 내가 전부터 얘기하지만 직선과 곡선이 문제가 나오면 뭐밖에 없다고 했죠? 공통접선 아니면 뭐? 변곡접선. 모르면 2개 중에 찍어. 그죠? 네. 그걸 집중 검토해. 우리가 수투지 미적 1에서 다루는 상황들은 한정된 상황들을 계속해서 다뤄. 그러면 결국 그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그러면 마이너스 1과 1에서 무슨 상태가 되게끔?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는지 저렇게 굽이치는지는 몰라. 알 수 없어. 그냥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 그냥 공통접선만 되게끔 편하게 그리면 돼. 그래프는 이거일 수도 있죠. 왜? 공통접선일 수 있으니까. 이렇게 공통접선일 수 있으니까. 그래프의 정확성은 몰라. 그냥 뭐만 그리면 돼? 마이너스 1과 1에서 공통접선이 생겨버리면 돼. 그럼 마이너스 1보다 살짝 왼쪽에서 기울기가 뭐인 직선을 그으면 마이너스 1보다 왼쪽에서 그으면 4개고요. 마이너스 1보다 오른쪽 t, ft에서 직선 그으면 4개고요. 4 빼기 2니까 2를 만족하는 그림은 이거밖에 없어. 4 빼기 2.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해석을 갑시다. 그러면 두 번째 해석은 뭔데요? 그러면 얘는 F6 구하라는 거 보니까 모두 다 딱딱 떨어진다는 얘기네. 모든 정보가.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 절대값 씌운 적분이랑 그냥 적분이랑 동일하대. 그러면 절대값 씌운 적분과 그냥 적분이 동일하다는 얘기는 사실 부등식이야. 부등식. 누구는? 적분 대상이 0보다 같거나 크다라는 부등식이야. 그치? 적분 계산하는 용도로 주는 게 아니라 fx에 대한 정보를 주기 위한 그 플랫폼으로 쓰인 거야. 말 그대로 겉틀로. 그럼 어떻게? 그냥 적분한 것과 절대값 적분이 똑같으려면 fx가 0보다 같거나 큰 거야. 그럼 fx가 0보다 같거나 큰 마지막 마지노선은 마이너스 1이야. 왜냐면 0부터 a까지 적분을 하는데 똑같아야 되거든. 그냥 적분 하나, 절대값을 씌워서 적분 하나. 그럼 fx가 양수여야 하는데 fx가 양수인 마지노선은 어디다? 마이너스 1이다. 그럼 x축은 어디에 있다? 뭔지 모르지만 마이너스 1,0에 있다. 그쵸? 0은 어딘가 있겠지 뭐. 그러면 오른쪽에다 이제 다시 그립시다. 원래 함수가 이렇게 생기진 않았어. 그쵸? 원래 함수는 이렇게 생기진 않았는데 함수 모양은 알 수가 없고 그냥 상관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리고 여기까지 왔다. 여기가 얼마? 마이너스 1,0. 그러면 뭐 대충 여기 정중앙이니까 한 이쯤 있다고 칩시다. 여기가 얼마? 0. 그 다음에 여기가 얼마? 1,0. 그치? 1, 얼마겠지 뭐. x는 1. 이렇게 됐다고 칠게요. 이게 y축. 자, 다 조건을 해석해 보세요. 직접 이제. 다 조건은 뭐죠? 적분한 걸 뭐 하니까? 적분한 걸 미분하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fx 빼기 kx가 뭐보다 같거나 크다가 나와. 0보다 같거나 크다가 나오지. 그치? 적분한 걸 미분하니까. 근데 그러면은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0,0에서 풍차를 돌려서 뭐가 되는 순간까지 fx가 kx보다 뭐가 되는 순간까지 작아지는 순간까지 접선이죠. 접선 상황이겠지. 작아지는 순간까지 했을 때 그 k의 최대값이 얼마다? f 프라임 루트 2다. 그럼 바꿔 얘기하면 접점이 0,0에서 그은 접점이 루트 2라는 걸 뜻해. 그러면 우리가 보통 접선 상황을 해결할 때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접선의 방정식 만들고 루트 2에서 접선의 방정식을 만들고 그 접선의 방정식 0,0을 지난다 해야 되는데 그러면 너무 힘드니까 보통은 평균 변화율과 뭐로 해결하냐면 접선 기울기로 해결해. f 루트 2에서 얼마? 0 뺀 평균 변화율과 f 프라임 누가 똑같다? 루트 2로 똑같다. 얘가 동일한 방정식이야. 그러면 이제 식 카운팅 해봅시다. 어떻게 카운팅 하죠? fx 빼기 얼마? mx 더하기, mx 그 마이너스 1,0이네. m의 얼마? x 더하기 1은 미지수 한 개네. 그쵸? 미지수 한 개면 어떻게? x 더하기 1의 제곱에 x 빼기 1의 제곱. 최고 차이 개수 a 두 개네. 두 개 맞아? 최고 차이 개수가 양수 k 또 있네. p. 그리고 m 아니네. 기울기 1이네. 그쵸? 기울기가 1인 직선이었으니까. 그러면 결국 fx는 어떻게 되고? 끝났네요. p의 얼마? x 더하기 1의 제곱, x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얼마? x 더하기 1이니까 요 정보 하나면 이제 미지수 하나가 다 해결되면서 마무리가 되겠죠. 그래서 문제를 풀 때 연습을 해. 바로 풀려고 하지 말고 큰 그림을 먼저 봐. 아웃라인을 보고 부등식 쪽으로 흘러가는지 아니면 정보 쪽으로 흘러가는지 아니면 인수 정리라는 게 반드시 쓰이거든. 문제가 바로 노가다처럼 닭다리 몇 개, 돼지다리 몇 개 해서 가감법부터 들어가지 않는다는 얘기야. 진짜로. 아니 내가 여러분 테스트 보러 올 때 문제 풀으려고 하면 딱 첫 식 적는 거 보면 알아. fx를 x 세제곱 더하기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하고 있으면 걔는 닭다리 돼지다리부터 하고 있는 거야. 일단 기본이 안 된 거야. 인수정리부터 가야 돼. 부피를 줄이거나 어떤 그지? 미지수 세팅이 먼저가 아니라 fx라는 애의 모르는 부분을 최대한 좁혀놓고 부등식으로 흘러갈 거냐 아니면 나머지 정보 하나를 더 찾을 거냐 그거야 결국은. 그러면 모르는 정보를 어떤 방식으로 주느냐, 연속으로 주는지 미분 가능으로 주는지, 그죠? 연속 불연속 극한값 존재 미분 불가능 뭐 접선 불연속 이런 거 가지고 주는지 그거 가지고 그냥 인수정리 그 다음에 잡아내면 된다는 얘기야. 식 해석해서. 알았죠? 그래서 시험 공부할 때도 그런 식으로 연습해. 큰 그림을 먼저 그리고 부피를 줄이고 마감은 보통 보여. 마감은 그죠? 마감 정보는 그냥 노가다 계산 문제잖아. 마감하는 정보는 괜찮아요.